헬리콥터의 로터가 처음 베트남 정글을 갈라놓던 순간 전장은 더 이상 지도에 그려진 선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이라 불린 UH-1 다목적 헬기는 1959년 실전 투입 이후 단 10여 년 만에 전쟁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을 헬리콥터 전쟁이라고도 하죠.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베트남전에 투입된 군용 헬기는 총 12,000여 대, 그 절반 가까이가 UH-1 계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보병은 험준한 지형을 행군하거나 강제 상륙으로 돌파해야 했지만 휴이는 정글 한복판에 즉시 착륙해 병력과 포탄, 식량을 실어 나르며 공중기동전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죠. 휴이가 가장 빛난 장면은 상처에 난 피가 식기도 전에 이륙하는 메디백 작전이었습니다. 측면 도어를 열어 들것 세구와 의료진 한 팀을 태운 채 날아오른 휴이는 부상병이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평균 35분이라는 기록을 남겨 제2차 세계대전 대비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대가도 컸습니다. 밀린 깊숙이 착륙해야 했던 휴이는 대공사격에 취약해 전쟁 기간 2,500여 대가 격추되거나 파손됐고 북베트남군은 조종사 생포 포상금을 따로 걸 정도였죠. 그럼에도 미군은 하루 평균 3,000회에 달하는 헬리콥터 출격을 감행했고 결국 전장을 바꾼 것은 총알이 아니라 회전익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건 언제나 하늘이었습니다. 총성은 땅에서 터지지만 승패의 설계도는 언제나 하늘 위에서 그려졌으니까요. 현대 전장에서 하늘이라 하면 대개 초음속 전투기와 무인 드론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드론과 전투기가 적을 관측하고 타격하는 정밀한 도구라면 정작 전장을 움직이는 것은 헬리콥터입니다. 고고도로 날아 적을 감시하고 폭격하는 전투기, 원격으로 조종돼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과 달리 헬리콥터는 조종사와 병력을 싣고 저공에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인간에 가까운 공중전력이니까요. 또한 병력을 투입하고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때로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 산불을 진화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국방뿐 아니라 재난 대응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특히 활주로 없이도 이착륙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특성 덕분에 우리 한반도처럼 산악 지형이 많은 국토에서는 그 가치가 특히 부각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국이 헬기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코웃음 쳤지만 결국 수리온이라는 완성품을 만들어냈고 얼마 전에는 이라크 내무부가 주머니를 탈탈 털어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죠. 불가능이라던 하늘에 설계도를 그린 주역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깡통 헬기, 쓰레기 헬기로 기억하고 계실 수리온.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산 헬기 수리온이 첫 해외 수출 계약에 성공한 겁니다. 이라크 내무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의 수리온 헬기 2대를 특수소방 항공기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니까요. 계약 금액은 약 1,357억 원으로 훈련 등 패키지 비용이 포함된 조건입니다. 비록 대수로는 2대에 불과했지만 한국산 헬기가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각별합니다. 수리온 개발에 투입된 1조 3천억 원의 일부라도 회수할 길이 열린 데다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품목이 추가된 순간이니까요. 이라크 수출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중동의 큰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2023년 두바이 에어쇼에서 이미 수리온의 중동 첫 시험 비행을 선보이며 아랍에미레이트 왕실과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끈 바 있는데 현장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지켜본 아랍에미레이트 측은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이라크 계약 이후 유력한 두 번째 수출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부다비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형 방산기업 EDGE 그룹과 기술 이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오일머니의 힘과 중동 안보 수요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사막의 하늘을 나는 수리온을 볼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도 수리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방한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수리온 시승까지 예정했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 역시 수리온의 잠재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2023년 말레이시아에 FA-50 경공격기를 18대 수출한 한국은 곧이어 말레이시아 육해공 다목적 헬기 사업에 수리온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육군은 노후한 S-61 헬기를 퇴역시키고 미군 블랙호크를 임대에 쓰고 있는데 임대 계약이 끝나는 5년 후 수리온을 투입시킨다는 계산입니다. 말레이시아 군 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공할 경우 한국 헬기가 동남아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베트남도 수리온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노후 러시아제 헬기를 현대화하려는 베트남은 한국 방산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고, 카이는 2023년 현지 항공업체와 MOU를 맺어 수리온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베트남이 군 현대화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면서 수리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이렇듯 이라크 2대 수출을 교두보로 수리온의 해외 영토는 이제 막 확대되려는 참입니다. 더욱이 동유럽 일부 국가들까지도 수리온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표적인데, 몇 년 전 대규모 K방산 구매로 한국 무기에 익숙해진 폴란드군이 다목적 헬기 도입 사업에서 수리온을 후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유럽 내 강자들과 경쟁해야 하지만 K헬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한편 남미의 페루에서도 수리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안데스 산악지형 작전에 적합한 헬기를 찾고 있는데, 수리온은 고고도 시험 비행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발 4,000m급 고산지대에서도 동체와 엔진이 견디는 내구성을 입증해 보인 덕분에 안데스도 넘어선 한국 헬기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카이는 2015년 페루 고지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쳐 현지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아직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향후 페루나 인근 남미 국가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리온이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임이 확실합니다. 한때는 깡통이니 쓰레기니 불리던 한국산 수리온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니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도대체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대한민국은 한때 하늘을 스스로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산악이 많은 데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 수송은 물론 구조, 정찰, 응급 등 다양한 임무에 헬기가 필수였지만 늘 남의 나라 헬기에 의존했습니다. 국내에 그런 기술이 있을 리 없었죠. 한국전쟁 직후 미군의 H-13 수송 헬기와 베트남전을 거치며 도입된 휴이, 코브라 공격 헬기, 치누크 수송 헬기까지 당시 한국군의 로터 기체는 하나같이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나마 1976년부터 대한항공이 부품 3,278개를 국내 생산해 500MD 정찰 헬기를 면허 조립했지만 기본 설계와 엔진은 여전히 외국 기술이었죠.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는 현실은 자주 국방을 꿈꾸던 젊은 장교들과 기술자들에게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군은 북한 전차를 막을 공격 헬기를 절실했지만 그 답도 미제 500MD와 코브라뿐이었죠. 첨단 무장을 갖춘 회전익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자는 논의는 1980년대부터 물밑에서 이어졌지만 선진 기술의 벽은 높고 국내 기반은 얕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산 헬기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고, 마침내 1990년대 중반 야심찬 국가 프로젝트의 형태로 구체화되기에 이르죠. 1995년 대한민국 최초의 헬기 개발을 목표로 한 한국형 헬기 사업이 공식 출범했으니까요. 육군 항공전력 현대화를 위해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는데 현실의 벽은 혹독했습니다. 착수 불과 2년 만인 1997년 말 IMF 사태가 나라 재정을 덮치면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죠. 물거품이 되는 듯 했으나 새천년에 시작되며 구군이 회복되자 잊혔던 헬기 개발 논의도 부활했습니다. 2003년 9월 정부는 KHP를 부활시켜 국책사업으로 지정했는데,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를 별개가 아닌 통합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006년 방위사업청의 주관 아래 본격 개발이 시작됩니다. 총 사업이 1조 3천억 원, 개발기간 6년이라는 목표가 수립됐고, 주관업체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됩니다.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이 되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미지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복합 소재 로터 블레이드 개발에서 난항이 시작됐죠. 협력사로 참여한 유로콥터는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고,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핵심이 빠진 문서를 내놓는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한 번은 카이 연구원들이 어렵사리 받아낸 기술 자료를 프랑스 기술진이 공항까지 따라와 회수해갔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획기적인 사고가 터집니다. 개발 3년째 결정적인 로터 날개 기술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사천 개발본부와 버스 정류장의 작은 노점에서 운명의 붕어빵 일화가 탄생했으니까요. 추운 날 연구원 하나가 허기를 채우려 붕어빵을 사러 갔다가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뜻밖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도 단팥 안 새는 제대로 된 붕어빵 하나 구워내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쓰나. 기술자들은 뜨끔했죠. 고작 풀빵 하나도 완성하는데도 수개월이 필요한데 하물며 최첨단 항공기 기술이 하루아침에 될 리 없었으니까요. 이 소박한 진리가 연구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포기 직전에서 되살아난 오기와 집념, 개발진은 이를 악물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금형을 만들고 깨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순수 국내 기술로 로터 블레이드 개발에 성공해냅니다. 거짓말처럼 날개 개발에 성공하자 수리온은 비로소 하늘을 향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훗날 카이 44에도 기록된 이 붕어빵 에피소드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헬기는 반드시 난다는 신념의 상징으로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경남 사천에서 은빛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독수리와 백을 뜻하는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6년 전만 해도 설계도 한 장 없던 한국산 헬기가 눈앞에서 떠오르는 순간 개발진과 군 관계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1번째로 헬기를 자체 생산하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단 6년 만에 성공입니다. 길이 약 19m의 1800마력급 쌍발 엔진을 장착한 중형 다목적 헬기 수리온은 산악 지형에 맞게 강력한 호버링 성능과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 최신 항전 장비를 갖췄습니다. 노후한 UH-1H 휴이와 500MD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수리온의 등장은 한국 육군 항공전력의 세대 교체를 의미했는데요. 하지만 순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비행에 성공하고 양산이 시작됐지만 실전 운용을 거치며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고개를 들었죠. 혹한 지형 시험평가가 늦어져 결빙 시험도 안 한 헬기를 군에 납품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 개발 초기 일부 성능 미달 문제로 수리온은 한때 깡통 헬기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 해병대용 파생기종인 마리논 추락 사고로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었을 때 수리온 사업은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기술은 무리였나 하는 사회적 의구심이 싹트며 국산 헬기의 미래가 흔들릴 뻔했는데요.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수리온 개발진과 군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결빙 방지 장치를 개선하고 결함 부품은 전면 재검증하여 교체했고,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고 시험 비행을 거듭한 끝에 군과 개발사는 신뢰를 회복해 나갔죠. 야전 부대에서 쏟아지는 개선 의견들을 발빠르게 반영하며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초기 2-3년간 성장통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군과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낸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명품 헬기도 안정화에 10년은 걸린다. 수리온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문제를 해결한 기체라며 개발진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대로 수리온은 1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통해 점차 완숙한 국산 회전익 플랫폼으로 거듭났죠. 우여곡절을 딛고 성숙해진 수리온은 이제 육해공 전 분야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육군 항공대에서는 노후 헬기를 대체해 주력 기동 헬기가 됐고, 조종사의 피로는 줄고 임무 수행력과 생존성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수리온의 강점은 다목적성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병대용, 경찰용, 산불 진화용, 응급의료용, 의무 후송용 등 다양한 파생형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300여 대의 수리온 계열 헬기가 임무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생형은 의무후송 헬기입니다. 기체 내부에 응급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중환자 6명을 수송할 수 있는 이 수리온은 산악지역 조난자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에 실시간 투입돼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재난 현장에 특화된 소방 헬기와 산림 헬기가 개발되어 산불 진화와 화재 공중 진압 임무에서 맹활약 중이죠. 2020년에는 제주 소방본부가 수리온 기반 소방 헬기를 도입해 운용을 시작했고, 2023년 강원도 산불 당시에도 수리온 소방 헬기가 투입되어 불길을 잡았습니다. 최근 일어난 대구 경북 산불 현장에서는 첨단 항법 장치를 갖춘 산림청형이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되어 외산 헬기로는 불가능했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경찰 헬기와 해양 경찰 헬기 버전도 있습니다. 경찰청 수리온은 음향 탐지기와 EOIR 카메라를 달아 범죄 용의자 추적과 수색에 활용되고 있고, 해양 경찰청 수리온은 해상에서 조난자 구조와 해안 경비에 투입되며, 일부 기체는 기뢰 탐색 장비를 갖춘 소해 헬기로 개발되어 기뢰 제거 임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소해 헬기 개발은 현재 진행 중으로 레이더와 소나를 장착한 수리온 파생형이 머지않아 우리 해군의 연안 소해 전력으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파생 버전은 뭐니뭐니 해도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일 겁니다. 이 헬기는 2018년 해병대 항공단에 배치되어 그간 수송기 한 대 없던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줬죠. 마리논은 상륙작전 시 함정에서 이륙해 해병대원을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하는 역할을 맡는데, 도입 후 연평도, 백년도 등 서북도서 방어훈련에서도 맹활약하며 작전 반경을 크게 넓혔습니다. 비록 초도 도입 때 앞서 언급한 사고로 실현을 겪었지만 보완을 거쳐 현재는 해병대의 주력 공중기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마리논을 기반으로 한 상륙 공격 헬기 개발도 한창입니다.
수송 전용인 마리노 내 기관포와 로켓 등을 탑재하고 방탄 성능을 보강해 상륙 작전 시 아군을 엄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 1월 첫 시험 비행을 마치고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인 MAH가 도입되면 해병대는 자체 공중 강습뿐 아니라 즉각적인 화력 지원 수단까지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곧 미 해병대에 의존하던 근접 항공 지원의 자립을 의미하는데요. 수리온 한 기종을 씨앗으로 이렇게 다양한 파생형과 특수 전력이 파생되어 대한민국의 항공 주권은 한층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형으로 거듭난 수리온을 탐내는 국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한국은 수리온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회전익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노후 경공격 헬기를 대체할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인데요. 500MD와 AH-1S 코브라를 퇴역시킬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2015년 LAH 개발을 승인했고 카이가 다시 한번 주도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수리온 개발로 쌓은 노하우 외 유로콥터와의 협력을 접목한 LAH는 프랑스 H-155 민수 헬기를 기반으로 무장 플랫폼을 새로 얻는 방식으로 개발됐죠. 2022년 말 시제 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후 시험 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 마침내 양산 1호기가 육군에 인도됐습니다. 이 소형 무장 헬기는 정식 명칭을 미르온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 미르와 숫자 100의 합성어로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르온은 비록 베이비 아파치로 들릴 정도로 덩치는 작지만 그 성능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4.9톤급 기체에 1000마력대 엔진 2기를 달아 최고속도 242km로 비행하며 첨단 표적 획득, 표적 지시 장비와 통합 전자지도,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갖춰 조종사의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적 대공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는 경보 수신기와 미사일 경보 장치도 장착했죠. 무장면에서도 기존 코브라에 장착되던 토우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국산 공대지 유도탄 1000검과 70mm 로켓, 20mm 기관포를 탑재하여 화력과 타격 정확도를 대폭 끌어올렸는데요. 2031년까지 총 170여 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미론의 등장은 한국을 명실상부 헬기 강국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중형 기동 헬기에 이어 경량 공격 헬기까지 자체 개발, 양산하게 되면서 한국은 회전익 분야 풀 라인업을 갖춘 세계 10손가락 안의 국가가 됐죠. 게다가 개발 과정에서 헬기 주기업 박스까지 독자 생산 기술을 확보해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 5번째로 핵심 동력 전달 장치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로터블레이드 성형 역시 로봇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한층 진화한 제조 기술은 곧 품질 안정과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미론 양산 체계는 수리온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문짝에 소형 정찰 드론을 2개씩 장착해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운용까지 연구 중입니다. 한편 한국의 회전익 개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무거운 날개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수리온보다 대형인 10에서 15톤급 차기 다목적 헬기에 대한 예비 연구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한국은 경헬기, 중헬기를 넘어 대형 헬기까지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독자 헬기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 외국 기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웠던 한국 항공산업이 수리온의 성공으로 깨어나 날아오르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성취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엔 헬기 개발은커녕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라는 자조가 있었죠. 실제로 K2 흑표의 엔진, 변속기 파워팩 개발이 지원되면서 독자 국산화가 실패했던 일은 한때 국산화 실패의 상징으로 회자되기도 했고 핵잠수함의 꿈도 원자로 연료 문제 등의 벽에 막혀 아직 실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첨단 정찰 위성 또한 최근에야 425 사업으로 5기를 쏘아 올리며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리온을 두고 유럽 설계에 미국 엔진원진 잡종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수리온은 오롯이 우리 손으로 개발한 첫 헬기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성공이니까요. 가장 큰 성과는 눈에 보이는 헬기 그 자체보다 대한민국의 헬기 개발 인프라와 인재를 남긴 것입니다. 수리온 프로젝트를 거치며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LAH, MAH, MCH로 이어지며 연쇄적 발전을 낳고 있죠. 무엇보다 수리온은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인 자주국방의 결실입니다. 버려진 CD를 되찾으려 공항 활주로를 뛰었던 연구원들, 번번이 실패하는 블레이드 시제품 앞에서 밤잠 설쳤을 엔지니어들, 동체에 태극마크를 그리며 가슴 벅찼을 생산 라인의 현장 노동자들까지 그들이 흘린 노력의 결정에 바로 하늘을 나는 수리온입니다.
수리온을 처음 군에 인도하던 날 한 연구원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수리온 사진을 보여주며 이제는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헬기를 타고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얼마나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었을까요? 2025년 현재 수리온은 여전히 진화 중이며 세계 곳곳으로 날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짓은 과거 외산 헬기 아래 고개 숙였던 우리의 자존심을 드높였고 기술 독립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막이 올랐을 뿐 머지않은 미래 한국이 만든 헬기가 외국의 하늘을 지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더욱 자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